저도 이제 그 다른 경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지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 방법을 저는 찾았다고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 느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주식 어떤 사람이 친구가 야 주식 오늘 100만 원 떴다 술 한잔 할게 3일 지났다 야 200만 원 까먹었다 300만 원 나고 태어나서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떤 투자처가 더 유리한지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식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전략해서 검수해서 이래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물가 너무 많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설계 사무실에 다니는데 연봉 5천입니다. 아무도 타는데 제가 준 서류에 아마 이분 서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서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먼저 우선권 주고 안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제가 퇴직한 다음에는 위험한 물건만 GPL 투자하려고 위험한 물건. 경매 들어갈 것들. 바로 경매 낙찰받아서 시세 차익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자진 변제 유도하는 거죠. 그 사람은 어차피 채무가 많아요. 채무가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채무가 지금 가압류까지 10억이 있어요. 결국 경매로 썰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매 낙찰 받고 그 사람 가족 이름으로 팔아주는 거죠. 제가 옛날에 경매했을 때 다 그렇게 했어요. 채무가 많은 경우에 5천만 원만 남기고 그 사람한테 다 팔았어요. 굳이 뭐 부동산에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렌트카 사업을 하는 1억을 빌려요. 1억. 렌트카 사업을 하고 1억 투자하고 183만 원. 이 사람은 2억 500입니다. 2억 500. 2억 500 투자하고 375만 8천 원. 이 사람은 3억 투자하고 550만 원이 나왔습니다. 550만 원 정도면 이제 노년에 부부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아까 230 얼마라고 했으니까 충분하겠죠. 이 금액으로. 자, 이 물건은요, 아카데미 8기생들이 봉투한 거예요, 6명이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봉투 받은 내용들. 여기 표를 한번 보면요. 국세, 당일까지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했습니다. 질권대출을 받을 거 대비 질권대출을 받고 대입변제를 할 목적으로 대입변제를 받았어요. 왜냐면 60일 이자, 2달 동안 이자가 안 들어오면 계약액 상실돼서 24% 받습니다. 일회용도 일주일 동안 연락을 안 할 경우 계약 상실 처리됐어요. 본인이 도장 찍었어요. 일주일 동안 연락 안 받으면 24% 받겠다고 했어요. 가등기로 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매도인간 중에서 안 떼줄 계약, 새로 안 떼줄 경우에 내가 대입변제 할 수도 있다. 동의해달라고. 후순위 채권이 연체돼서 2연생 때 선순위 이자 연체로 후순위 영향을 미칠 때 채무자가 파산 개인 시작할 때 기회나 채무자가 강제 집행이 될 경우 계약 상신다. 써있습니다. 질권 설정 승낙서도 했기 때문에 질권 대출 받은 거죠. 개인 신용정보 등록 기일을 해결했다. 그 다음에 상환 이임장에 여기 계좌번호와 금액대로 이임을 해줍니다. 본인이. 원래 채무자 통장을 보내야지. 본인이 살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 국세지방세 체납되어 있지 않는 확인하고 본인이 직장 다니는까지 확인했어요. 이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까지 확인했습니다. 본인 사업자료를 두고 확인했어요. 자, 그 사람이 필요서를 이렇게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 보냈어요. 그래서 서류가 들어왔는지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렇게 쭉 확인하고 들어온 거 확인합니다. 사업자료 명령 확인하고 여기 보면은 원금이 잘못되면 원금의 50%까지 책임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맨 뒤에 제가 든 서류에 보면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투자 해봤어 내용이. 중도상황 슬라이드가 없어요. 왜 이걸 넣은 이유가 뭐냐면 1억 원에 상환됐으면 2%에서 200만 원 줘야 되는데 왜 50만 원밖에 안 줘? 다른 대부업체도 얘기를 한 거예요. 대부업체 슬라이드가 지금 사용기간인데 왜 2% 받아? 니네 대부업체 신고하겠다 해서
사용기간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 6억원을 요청하는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신반포 아파트 6억원. 여러분 6억원 있으세요? 전 이 6억원 3일만 시간 주면 전 투자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 6억원 있는 사람 있으니까. 저는 저 GPL 투자의 기적을 사인해서 드립니다. 그분에게 잘 읽어보세요. 야, 나는 저 디벨러 가기 때문에 이거보다 돈 더 벌어. 그럼 그쪽으로 하셔도 여기다가 그냥 이것이라고. 저희한테 10억을 예금했어요. 요구불로. 요구불 금리 몇 프로야? 0.8, 1점인데요. 야, 시혜미의 계좌만 넣어도 1.5 주는데 1점. 그럼 5억표에서 좀만 더 넣어주시면은 본점 승인으로 1.8 드릴게요. 친구 하나가 10억을 예금했어요. 10억을 담보로 예금담보 마이너스가 만들었어요. 이거 하려고. 여러분 주변에 돈은 없지만 여러분 주변에 돈 있는 사람 많아. 이 GPL 투자의 기술을 3장짜리 리포터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사업자를 내시고 설정은 여러분 대부사업자로 설정 들어가고 투자자는 15%만 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수수료 다 드십니다. 자, 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제 자, 6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월 1,100만원 받아. 이 사람은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반포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물건들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냈던 내용입니다. GPL 투자와 이자 독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물건은 제가 투자한 물건입니다. 이자 잘 들어오고 있어요. 연봉 1억 2천입니다. 연봉 1억 2천이 몰랐어요. 카페 올렸더니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는데. 같은 인천이고 동에 들어가면 내가 애들이 이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88평에 좋네. 투자를 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보니까 연봉 1억 2천이에요. 공사 다니면서. 1층이라고 투자 안 하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 직업이 뭔지 아니면 배우자 직업이 뭔지 배우자 연봉이 뭔지까지 다 올려드려요. 세상에 이런 재테크가 있어요? 뭐 너무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냥 하나도 안 놀래시고 이러는데 이런 데가 없습니다. 진짜. 여기 보면은 내가 했던 거니까 내가 받았죠. 이렇게. 저는 제 거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30일인 경우에 금액 받아야 되고 30날인 경우에 이 금액 받아야 되겠다. 독촉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 이름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구누구 고객님 요청 100만원 360일 32일 22% 이 금액 이 계좌로 입금 오늘까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보낸 것 같이 이렇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딱 이자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자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자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대부업체 전화를 해요. 이 사람 이자 안 들어왔네요. 언제 내는지 전화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렇게 다 투자가 됐던 겁니다. 아까 여러분 봤던 서류예요. 이게. 영통에 있는 물건도 이것도 투자했습니다. 1층이나 여러분이 안 하는 거다 1층만 했어요. 1층만. 여러분이 안 하는 것들. 1층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도 전세가 설정했네. 이자만 잘 들어오면 되지. 어차피 이자 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이나 저축은행에서 이자 받는 거는 정상적인 거고 여러분이 대부사업자에서 이자 받는 거는 비정상적인 건가요? 경매 취하려는 걸 대출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여러분에게. 대부사업자를 양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병원 다니는 사람이에요. 병원 다니는 사람이 사대보험 가입된 사람이 대출을 요청했다. 이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자를 이렇게 받았어요. 2018년 2월 8일 이전에는 24에 27.9. 더 오래전에는 66%까지 받았고요. 지금은 20에서 24% 바뀌었어요. 2018년 2월 8일 이후에. 올해는 20%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최고금리가.
그래도 이만한 수익처는 없어요.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 시세차익까지 다 누릴 수 있는 게 PPL. 이거는 매매약 가등기로 한 거예요. 1억 6천에 매매약 가등기 조건이에요. 1억 6천 투자하고 293만 원 받았습니다. 가등기 연체되면 매매약 가등기로 돈 준게 하는 거예요. 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재테크가 최선 나게라면은 BPL이 어떻게 더 식사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선배님 중에, 고등학교 선배님 중에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북은행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북은행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한 32년을 다닌 것 같아요. 32년 전북은행. 연봉이 한 1억 4천 돼요. 또 한 선배는 이 학교를 다니다가 집안이 가난해서 이제 실업계에 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잘 돼서 나도 이제 공부해서 대학을 전북대를 갔었어요. 전북대를 가서 수협은행에 나갔어요. 수협 대학교 4년을 졸업을 하고 수협은행에 다니는데 연봉이 1억 1천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1억 4천인데.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나오든 뭐든 꾸준히 공부를 하고 이런 재테크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연봉이 지금 3억인 사람들. 제가 이런 재테크 강의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20대, 30대들이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래요. 20대, 30대들이 왜 재테크에 연구하나요?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에. 가난도 대물림도 있고 또 부모가 어떤 재력을, 재산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여기 뭐 A 전문대를 나온 A가 있고 여자분이 계시고 B는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어문계열, C는 이공계열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산이 공격형, A에는 정확한 투자를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을 사용해서 투자를 공격형으로 투자했어. 확실하다는 거 알고. B는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안전성장에 안전 위주로 투자하고 C는 너무 안정적이야.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러죠. 자산이 이런 사람이 6원, 4억 원, 2억 원을 갖고 얼마만큼 어떤 투자처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 이 사람은 직업은 없는데 남편 봉급이 월 500이에요.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저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 도표를 제가 만들어줬어요. 대부업체에.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만 올라옵니다. 이렇게. 제가 이 대표랑 점심을 먹는데 이거 보세요. 문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문자를 보여주는 게 하루에 15건에서 20건이 날라와요. 이 물건이. 모집인한테 날라와요. 그런데요. 이 중에 안전한 것만 박사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한두 건.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조사를 또 해요. 이렇게. 대부업체에서 해주는 거는 이 물건 이게 자체. 이건 내 양식은 이렇게 만들어달라 해서 만든 거고. 과거에는 비굴안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더 형편없는 거였어요. 이 양식이. 근데 비굴안에 연봉, 배우자 연봉, 직업, 다른 재산 다 써달라고 했어요. 그냥 수혜자가 뭘 안 해야 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이 사람 신용등급 보고 안전성, 이자 상환 능력, 담보여력, 그 다음에 경매 들어갔을 때 환가처분까지 다 보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아파트를 하지만 그걸 안 보고 투자할 수가 없고 우리는 참고로 금융기관에서 아파트 담보는 NC비율이 거의 없어요. 제어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맨 처음에 나온 것 같이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이 분석은 대부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예요. 타입형을 일일이 친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많아가지고 저는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전북은행 1억 5,400, 3.5 여러분이 투자한 6천만 원, 150%, 90% 설정한 금액 갖고 이거 나눈다. 매매가액을 쓸 때 이렇게 1,420,
은행 예치하니 90만 원만 은행 예치하면 10만 5천 원인데 당신은 90만 원 받아. 근데 이 수수료는 한 번 내는 거니까 한 번 했을 때는 매달 110만 원을 받는 거야. 경매가 들어가면은 경매비용 원금 따지고 다 하고 실제로 1,200만 원이 남네. 그리고 경매 들어가면은 이 금액에 입찰할 거야. 경매비 용순위, 1순위 원금, 1순위자, 2순위 내가 투자한 건 내가 투자한 거 24% 이자에도 77%네. 이 금액에 낙찰이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높게 낙찰을 받으면은 나는 2억 3,977% 입찰해서 다른 사람이 낙찰 받으면은 나는 법원에 설정계약서 제출하고 배당 받아서 원금과에서 상환 정리하는 거고 내가 낙찰 받으면 시세가액을 넣을 거야. 이렇게 제가 다 해드리는 거예요. 간혹 이제 제가 퇴근을 했는데 이 문자가 날 와요, 저도.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올려요, 제가 카페에. 최근 카페에 올립니다, 최근. 실전만 들어있는 지금 13기인데, 다음 달에 14기인데, 14기한테만 올려요. 먼저 그 사람들이 1인당 90만원씩 내고 강의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먼저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못해. 그러는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얼마 있으니 좋은 물건 추천해달라는데 카페 안 올리고 그 사람한테 먼저 줍니다. 그 사람이 투자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카페에 올리고 투자 완료됐으면 바로 올라. 여러분 놀라겠죠. 어떻게 1초 만에 투자가 완료가 돼요. 그리고 이제 아닌 것들은 GPL 매각 리스트 올려놓는 겁니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이 작업을 제가 해서 올리는 거예요. GPL은 이제 중요사항 몇 가지만 하고 한 2시간은 NPL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 쪽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50억인, 진짜 50억 가지고 들어오신 분 있어요. 50억 있는데 50억 물건 있을까요? 일주일 만에 50억 소화시켰어요. 50억. 서울 물건은요, 이렇게 4억 5,800 몇 건이 50억이에요, 서울 물건은. 왜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더 안 해주니까. 여러분, 100억 있는데 100억 투자 물건 있을까요? 염려 안 하실 거예요. 687만 원. 1억 6천 투자하고 경매 낙찰가에 다 포함해서 293만 원 받습니다. 자, 비싼 돈. 또 1층이네요, 1층. 1층은 아까 누가 투자한다고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이거. 왜? 경매에 들어가면 내가 시세 차익까지 생각하려고. 투자했던 비싼 동이고 평수도 작고 뭐딱 그냥 월세 받기도 좋고 서울하고 20분 거리고 좋네. 세대수도 많고 1층이 무슨 상관이야. 제가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금액 나옵니다. 경매 들어가도 이 금액 나오고 시세 차익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채무자 교수 담보제공자 몫이 4학년 분당이에요. 채무자가 아들이 교수인데 어머니 아파트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4학년분 받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너무 연로하세요. 연로하니까 이제 채무자 직장 월급 따이는 사람 채무자라고 어머니가 담보제공자를 했던 거예요. 6,500 투자하고 매달 119만 원 받습니다. 자, 이렇게 담보 비율이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대표님 한 분이 용산에서 이 대우 사업을 하시는데 NPL 하다가 이제 수익이 안 나니까 이제 대우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100억이 있는데 소개해주면 3% 수수료를 주겠대서 여러분이 이 물건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주면 3%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현직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 같습니다. 1억짜리 하나만 300만 원 받는 거예요. 수수료는 여러분이 주는 구조가 아니라 받는 구조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1순위는 80% 범위는 19%, 83%, 85%가 있는데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옛날에 2억까지 투자했어요. 제 친구가 투자한 건데 카페에서 안 하길래 2억, 그 당시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2억 투자하고 매달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데이비드 투자법에 A, B, C, D, E 플랜까지 있어요. 여기는 C 타입입니다.
재테크의 3원칙이 있는데 안전성, 수익성은 시세 차이까지 황금성, 그 다음에 유동화 순환구조 투자법,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그 다음에 GPL 투자 불허가 사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유동성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유동성 사례가 있냐? 많습니다. 지금 여기 많이 있었어요. 투자자 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난 부자들은 항상 꿈이 컸고요. 그 꿈을 계속 들여해갔어요. 버킷리스트 10개를 만들고 해결되면 새로운 버킷리스트를 채워놓고 꿈이 있으니까 생산하는 움직여. 아까도 제가 10억짜리 호텔이 탐이나니까 복권을 사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꿈이 크니까 사람이 꿈이 나를 끄는 원동력이 됐어요. 근데 넘어질까 무서워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돌부리에 넘어지진 않지만 나한테 이루어지는 게 아무. 부자들은 계속 꿈을 들여오게 나갔잖아요. 간절한 꿈. 그리고 아침 60분 먼저 일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한두 시간을 먼저 시간을 장악하고 돈과 시간 관리. 저는 시간당 단가가 10만원 정도예요. 하루 8시간이라면 80만원, 일주일에 주말 빼고 20일이면 1억 6천이네요. 연봉 1억 6천.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아이디어. 돈과 시간 관리가 철저한 사람은 의사나 변호사들은 1시간 이상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내 시간당 단가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검수나 독서였습니다. 새로운 독서를, 새로운 책을 통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가치 상속자법의 시스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시스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 꿈은요, 퇴직을 한 다음에 드림워커가 돼서 방송에 나와서 드림워커가 되는 거예요. 꿈은 컸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꿈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꿈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 때문에 책 쓴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퇴직하기 전까지 책을 30권을 낼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죠. 저는 지금까지 참 운이 좋게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10시간 여기서 강의해도 지치질 않아요. 내가 부모님이 나한테 100억 원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건강을 물려주는 게 제일 큰 재산입니다. 이런 훌륭한 부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구 중개서류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전만 하고 기초반인데 이런 서류 받는 것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서류까지 다 제공해주면서 여러분이 대구 사업자를 내려면 이런 서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5,500만원 연봉인 사람이 투자 4,500만원인데 근저당권 이전을 했어요. 돈 빼달라고 4,500 투자한 사람이 돈 빼달라고 해서 카페 올려 다른 사람이 4,500만원 주고 근저당권만 이전해간 겁니다. 이렇게 근저당권을 1억 2천 4백을 근저당권을 이전해갑니다. 이 물건은 제가 저 신해재테크 GPL 투자의 기적 원고를 대한매일경제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대표님이 이게 사실이냐고 저한테. 책도 안 냈는데 책을 낸 다음에 이게 사실이면 자기도 투자하겠다면서 두세 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사람이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나머지 두 건은 잘 들어오는데 이게 안 들어와요. 그랬더니 새벽 1시 반에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자도 안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죠? 아니 책 원고를 다 읽어봤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 텐데 1시 반에 문자가 왔길래 1시 반에 갔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돈 빼주세요. 그랬죠. 하여튼 여기 경매가 들어가는 것보다 이 사람이 지금 금매로 내놨으니까 금매로 돈을 받으면은 그동안에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금매를 파는 이유는 이 사람이 원래 이 집이 사업 채무자가 인테리어업자였어요. 인테리어업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자기가 신혼부부가 살려고 인테리어를 얼마나 깔끔하고 좋은 고급스럽게 했겠어요? 나는 그 상황을 아니까 아니면 회장님이 이거 사시든지 소유권 넘기든지 이 사람 차에 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 싫대요. 조금만 기다렸더니 성격이 너무 급해요. 내가 이 돈
이제 안 받을 테니까 원금만 돌려주세요. 이분이 한국열린사이버대우리재단인데 현금이 한 10억, 자산이 한 100억 되세요. 강릉에서 우리 사무실에 왔어요. 예금해줘요. 5억 가지고. 5억 가지고 왔는데 저는 예금이 넘쳐나요. 예금 대출을 연말 목표인데 지점장이 제일 큰 게 수치거든요. 하위 10% 내려서 새벽 6시에 불러들여서 목표 못하면은 그 다음에 각서 쓰고 당신 말고 지점장 할 사람 많아. 당신 밑에 부지점장 차장들이 너보다 실적이 10배가 높은데 이거밖에 못해? 그 지점장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저는 연말 목표를 벌써 다 했어요. 여러분 같은 분이 와서 아, 예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와요. 이렇게. 대출은 본인 필요해서 대출 받는 거죠. 나한테. 본인 필요해. 대출 못하면 다른 데 연결해주고. 예금 목표, 대출 목표 다 했어 저는. 이분이 와요. 와서 네, 교수님 예금 해드리겠습니다. 예금이 넘쳐나는데 올해 많이 하면은 내년에 또 욕주잖아요. 전부근의 부평장이 지점장이 저 친구예요. 저기 예금 없다고 그냥 힘들어해. 야, 한 지점장 여기 와라. 돈 좀 가지고 와라. 거기에 한 3억 주고 내가 2억 하고. 이 사람이 했어요. 이거 딱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자기가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경매 전문가거든요. 했어요. 자, 이렇게 근저당권 이전해갔잖아요. 여기에. 이 사람이 매경 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자, 그동안에 쌓은 이자 3개월 다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수수료도 안 줘요. 자, 그동안에 3개월 이자하고 한 4개월 동안에 해서 갚아서 다 이 등기부등본 떼보면은 벌써 상환 됐어요. 해지가 됐다고. 금매로 팔아가지고. 자, 이렇게 근저당권 이전들이 되는 경우입니다. 비용은? 이게 비용입니다. 근저당권 이전 비용. 자, 총 비용의 설정 금액을 하니까 0.55밖에 안 되네요. 여러분, NPL 근저당권 이전 비용이 0.6이나 1%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0.6. 법무사 비용 발전이에요. 이 사람은 4% 수수료 안 주고 이거 먹고 3개월 이자 먹고 시작하고 그동안에 4개월 이자 받은 거예요. 자, 황금성은 확인됐네요. 이제 제가 한 거니까 이것도. 자, 근저당권 이전 이 사람이 하나은행에 1순위 3.6이었는데 6.6 받고 돈이 남았었습니다. 여기 4% 수수료를 받았는데 뭐 이 사람은 그동안에 받은 이자로 손해보는 건 없었죠. 그래서 이 4% 수수료 안 주고 근저당권 이전 비용 아까 75만 3천 원만 주고 이전해가고 그동안 3개월 이자 받고 그동안 4개월 이자 받은 거예요. 근저당권 이전 투자가 더 좋겠죠. 수수료 안 주고 하는 거니까. 사람이 뭐 짱구가 아닌 이상 뭐 돈 드는 곳에 본인이 이득 되는 거 하겠죠. 그래서 수익성, 현금성, 안전성, 시세 차익까지도 다. 아직 경매 들어가서 낙찰받은 거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검증이 안 됐어요. 제가 해본 것 중에는. 아직은. 낙찰이 안 됐으니까.